안녕하세요. 스마트 자동차 김태용 차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XM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엔진이 있어요. 1.6 자연계 엔진하고 1.3 터보 모델이 있는데 이 차량은 1.3 터보 모델 RE 시그니처 등급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부터 확인하러 가시죠. 지금 전면부로 왔는데 전면부에서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삼성차다. 이제 일반적으로 뭐 QM6라든지 SM6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쪽에 D글자로 헤드라이트가 좀 앞부분이 좀 이제 딱 특색적으로 나는 삼성이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대 기아차하고 좀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긴 하지만 현대 기아차는 대체적으로 지금 요 이제 그릴 부분을 굉장히 좀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시원해 보이고 공격적인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나타내는데 삼성차는 지금 현대 기아차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진짜 작기는 작은데 이 부분이 이제 액티브 에어 셔터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이제 좀 순환이 잘 돼서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안에 보면은 차량 속도에 관련해서 뭐 닫히고 열리고 뭐 해서 공기를 좀 역학적으로 좀 빨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에어커튼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좀 공기를 좀 빨아들여서 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소형 SUV 중에서는 좀 이게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연비가 뭐 가솔린 치고는 좀 이게 좋다고 나쁘다고 요즘 너무 좋은 차들이 많다 보니까 13.7km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일반적으로 뭐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차량 덩치에 비해서 한 뭐 16km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측면 부분으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SUV 최초로 지금 쿠페형 SUV가 나와 있는 이 차량인데요. 지금 외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슬림하게 잘 빠져 있어요, 진짜. 쿠페형은 좀 되다 보니까 차체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동급 차량인 뭐 셀토스, 뭐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거는 전고가 뭐 1620, 1660 이렇게 높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전고가 157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셀토스 한 이 정도 차량에 비하면 좀 굉장히 좀 낮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내에 좀 타보면 아시겠지만 실내에 타면은 뭐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좀 실내 공간에 이게 이제 헤드룸이 좀 작아서 아무래도 좀 답답한 느낌은 나겠지만 외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슬림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좀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인치 요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RE 시그니처, 요거는 제 상위 등급이긴 한데 16인치, 17인치, 18인치 각각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18인치고 그 다음에 215의 5 사이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체 폭은 좀 넓지가 않아서 이게 뭐 드라이빙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쪽에 저는 뭐 차량이 좀 탑승이 좀 용이하다 뭐 이렇게 뭐 좀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바닥에서 차체까지가 186mm가 좀 떨어져 있는데 문을 열고 차량을 탑승했을 때 발을 넣기가 좀 편안하게 넣을 수 있다. 이거를 굳이 뭐 사이드 스텝을 가는 게 더 낫다고 좀 보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가장 또 이제 뒤에가 북미라고 하는 트렁크를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지금 후면 보러 왔는데 혜자적인 가격이긴 합니다. 확실히 뭐 동급 차량에 비해서 가격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 좀 아쉬워. 그러니까 전동 트렁크가 요것도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아무래도 요거는 좀 편리함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좀 사제로 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트렁크 여는 부분은 요 밑에 있고요. 열겠습니다. 열면 이 안쪽에 굉장히 수납 공간이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진짜 이 동급 차량에 대해서 좀 트레일블레이저는 460L, 그 다음에 뭐 셀토스 차량은 498L, 요거는 자그마치 513L가 들어갑니다. 진짜 굉장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대형 SUV에 비하면 또 손색가 없을 만큼 굉장한 수납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저는 놀랬던 게 뭐냐면 수납 공간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점. 진짜 뭐 좀 트렁크가 아무래도 이게 한 공간으로만 되어 있으면 뭐 큰 짐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작은 세부적인 짐들을 놔둘 수가 없는데 여기 지금 보여지는 면이 다가 아니에요. 요 열면 또 있습니다. 진짜 밑에 공간이 여기 공간만 하더라도 진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또 있어. 요 밑에 이거 열면 또 있습니다. 밑에 여기 무지막지한 것 같아. 진짜 공간이 트렁크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이쪽에도 세분화적으로 좀 나눠져 있고, 좀 공간도 요것도 이게 좀 나는 좀 넓게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요거를 빼서 밑으로 이거를 놓으면 더 이제 짐칸을 넓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좀 세분화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게끔 나눠져 있는 점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트렁크 요거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만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또 요즘에 이제 전체적인 좀 트렌드가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위주로 좀 되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차가 좀 이렇게 좀 운전자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좀 이렇게 살짝 꺾여 있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제 쪽을 좀 바라보고 있어서 운전할 때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보고 터치할 수 있게끔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요거는 좀 특이하죠. 그 9.6인치 그 세로형 이제 뭐 약간 좀 태블릿 PC를 좀 이렇게 올려놓고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들 정도로 좀 이렇게 가로형이 아니지만 좀 시원해 보이는, 그 다음에 이쪽 계기판에 LCD 클러스터가 나와 있어서 시선을 분산을 안 하더라도 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들이 좀 굉장히 이게 좀 아직까지 조작법이 저는 좀 이게 좀 한계에 좀 부닥치고 있습니다. 삼성차는 이게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터치식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오밀조밀하게 좀 많이 좀 모여있는 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느낌 자체는 좋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성비 면으로 차량 가격을 좀 극대화적으로 좀 많이 낮추다 보니까 이 재질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핸들 그립감이라든지 스티어링 요 그립감, 그 다음 뭐 시트 재질은 뭐 일반적으로 똑같은 것 같긴 한데 문 쪽에 요거는 좀 아무래도 좀 가격대를 좀 원가 절감을 많이 한 느낌이 확실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놀랬던 게 제 차 뭐 카니발 차량에도 원터치 요 도어가 이렇게 열리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각 내 부분이 전체 다 원터치로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조수석, 운전석, 뒷자리도 다 전부 다 원터치로 하다 보니까 정말 요거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확실히 느껴요. 정말 이 원터치가 은근히 좀 쓸 때가 많다, 그리고 좀 편리하다, 이런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 느끼는 순간이긴 합니다. 제 차가 더 비싸긴 한데 첫째는 없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뭐 기아 노브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이쪽에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게 2개, 그 다음에 120V 충전기가 이제 하나 있고요. 억스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파킹 어시스트 요 이제 뭐 버튼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어시스트죠. 그러니까 원래는 발로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혜자 차량 금액도 싸고, 그리고 뭐 수납 공간이 대체적으로 좀 많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거는 이게 왜 있지? 죄송합니다. 누가 과자를 먹고 여기다 넣어놨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진짜 너무 작아. 이게 뭘 넣으라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너무 작지 않아요, 이게? 봐봐, 내 손가락이 다 들어가면 끝나잖아. 그죠? 너무 작아. 이게 뭘 넣으라고 하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담배? 담배인가? 여기는 이게 굉장히 수납 공간이 좀 작은데, 뭐 아무래도 좀 실용적인 차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똑같은 뭐 이제 콘솔 박스 이런 데는 짐 같은 게 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게 좀 수납 공간이 좀 적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이제 뭐 일반적인 뭐 마감 처리를 한 것 같고, 제가 키가 정확하게 174점 몇이긴 한데 제가 뭐 어쨌든 이게 상체는 좀 작은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 자랑이긴 하죠. 다리가 좀 긴 편이긴 한데 뒤에 가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지금 뒷자리에 앉아봤는데 바짝 뒤로 앉으면 이게 무릎 이제 부분이 좀 안 닿지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앉는다, 이렇게 좀 장거리를 간다 하게 되면 무릎이 그냥 닿아요. 진짜 무릎이 지금 닿아서 조금 살짝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팔걸이가 있긴 하지만은 뭐 나름대로 이게 좀 편하다기보다는 시각적으로 좀 불편한 점은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네요. 이쪽이 아무래도 쿠페형 디자인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 뒤쪽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
이쪽에 이제 시각적으로 좀 가려지는 이 현상은 확실히 있어요. 지금 2열 독립 이제 그 공조 이제 그 구멍이라고 합시다. 구멍.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도 양쪽에 버튼들이 있고 앞자리와 똑같이 USB 포트 2개 하고 120V가 없네요. 네, 요거는 NG. 요거는 없고, 요건 뭐지? 제가 요거는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순간 있는 거 같지 않아요? 네, 뚜껑 열면 있는 줄 알았어 이거. 그러게. 그쵸? 모양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저는 이건 없습니다. USB 포트 2개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요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쿠페형이다 보니까 이제 요 폴딩 자체가 되는데, 폴딩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트렁크에서 이제 짐을 긴 거 실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폴딩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널찍한 그런 짐을 실을 수가 있는, 확실히 요거는 정말 요것도 써본 사람들만 알아요. 뒤에가 이게 고정이 된 거하고 짐을 실을 때 요거를 폴딩한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가 틀릴 정도로 굉장한 짐이 실리거든요. 지금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아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찍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시승을 하려고 키를 찾다가 이제 제가 좀 멀어지다 보니까 문이 닫히고 열려요. 요 키를 가지고 멀어지잖아요. 이제 한번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열립니다. 진짜 이 기능이 정말 들어가 있는 거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동급 차량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이 기본 편의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 있어서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좋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승하러 출발하시죠. 안녕하세요, 스마트 다이렉트카 홍성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XM3 지금 시승을 하려고 나왔는데요. 이제 핸들이 좀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약간 떨리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그것은 이 XM3 차량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고속으로 진입할 때 약간 떨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약간 뭐라 그럴까, 가볍지가 않아요. 디젤 차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좀 깊게 꾹 눌러줘야 나가는 감이 있네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시면 요즘 보통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가로로 좀 길게 뻗어 있는 형식인데, 그 르노 차량들 특징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세로로. 요즘에는 근데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볼 때는 좀 보기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나쁘지 않고. 근데 작동을 몇 개를 해봤는데 조금 복잡하다 그래야 되나?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힘들게 해놔서, 뭐 모드를 바꾼다든가 뭐 내비게이션 다시 검색을 한다든가 이런 게 운전 중에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비게이션 보시면 또 한 가지, 그 일반 차량들하고 다른 차량들하고 좀 다른 점이 팀앱 내비게이션이 적용돼 갖고 완전 똑같아요. 팀앱 핸드폰으로 볼 때랑 뭐 실시간 교통정보라든가 검색해서 바로바로 다 알려주는 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은근히 기능이 많네, 이 차. 그리고 이 차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 그거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위험하진 않지만 안전하게 핸들을 살짝 놓고 가다 보면 잡아줍니다. 지금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잡아주고 있어요. 속도를 설정까지 해놓으면 그 속도로 꾸준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면서 이제 차선 움직이지 않게끔 가는 그 ACC 기능이, 소형 SUV에 그런 기능 들어가 있는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드라이빙 모드가 이제 마이센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가 있어요. 근데 드라이빙 모드를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다르다 진짜. 이 엑셀 느낌이, 반응이 달라졌어요. 아까 그냥 마이센스일 때는 엑셀을 꾹 눌러야지 좀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살짝만 밟아도 아까 그 출력의 2배 정도로 나가는 느낌? 괜찮네.
나 이거 타면 난 무조건 스포츠 놓고 달린다 나는. 그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는 순간 계기판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뀌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약간 그 속도계가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오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게 있네요. 아, 이거 계속 이 모드로 달리면 안 되나? 스포츠가 좋아. 그 일반 그 마이센스 모드일 때 이거 계기판도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마이센스 모드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변경이 가능해요.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되도록 가운데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되면서 아예 내비게이션 지도가 가운데, 계기판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굳이 이쪽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아도 운전하면서 바로 정면을 바라보고 이제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끔. 야, 이거 수입차에만 들어가는 기능이랑 좀 비싼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기능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네. 이런 게 에코모드 궁금하다. 에코모드로 기름을 아껴야 되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코모드로 지금 다시 변경을 해봤는데요. 근데 마이센스 모드일 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차 신호에 걸렸으니까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차들은 열선하고 그 통풍 시트 할 때 그 버튼 하나씩만 눌러서 단계를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게 돼 있는데, 이 차는 이렇게 눌러주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 동승석 이렇게 켜고 끄고, 켜고 나서 뭐 열선은 위로, 그 다음에 통풍은 밑으로. 뒷좌석은 어때요? 저거니까.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게 체격이 좀 많이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상체도 어쨌든 간 중요한 게 이게 많이 답답할 줄 알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지금. 뭐 충분히 솔직히 뭐 부산 아까 좀 가기 만약에 좀 간다면 힘들겠다 싶었는데 뒤에 앉아보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만족합니다. 근데 다만 좀 앞에서 대화하는 게 안 들려. 뒤에가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하고 이게 사람 목소리 겹칠 때는 막 이게 좀 윙윙거려야 된다고 하나? 이게 좀 정신이 좀 혼라서, 네, 나는 여기 어딘가, 나는 여기 왜 왔을까, 뭐 이런 느낌? 네. 보면은 뒤에는 서스펜션이 토션빔이어서 뭐 승차감이 안 좋다고들 하는데 괜찮은가 봐요, 나름? 괜찮습니다. 네.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그 다음에 이 차량 XM3까지 소형 SUV에 전부 다 지금 이 뒤쪽 서스펜션이 그 토션빔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크게 뭐 문제는 안 되나 보네요. 승차감이 있어서. 전 이게 지금 뭐예요? 뒤에 안 타봐서, 그러니까 좀 저가형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고급 세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뭐 멀티링크라든가 이런 그 서스펜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승차감이 그래서 딱딱하고 좀 통통 튄다 그래야 되나? 부드럽지 않고. 근데 앞에는 그냥 일반 도로 달릴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승차감에 있어서. 일단 세단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지만 SUV 중에서는 뭐 감안하고 타는 거니까 다들 그런 거. 만약에 장거리 운전한다고 하면 근데 장거리 운전할 때는 오히려 지금 시트가 좀 약간 딱딱한 편이어서 오히려 장거리에는 좀 그래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시트가 너무 말랑말랑하면 오히려 그 장거리 운전하실 때 피곤하실 수가 있는데, 단 이런 시내 주행 하실 때는 짧게 다니시는 분들은 시트가 좀 딱딱한 편이라서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소형이지만 SUV라서 이 시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이게 전고는 낮고 이 위에는 높은데 시야는 굉장히 좀 세단보다 훨씬 좋아요. 저희가 이게 빼먹은 영상 이제 그 설명이 있어가지고 PD님 내려드리고 저희가 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 기능을 빼먹었어요. 요거 보시게 되면 요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밑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이제 자막이 나옵니다. 지금 50km 제가 세팅을 했잖아요. 이제 요거를 계속 올릴 수는 있어요. 이 버튼으로 뭐 50, 뭐 여기가 70km 구간이니까 65로 합시다.
그러면 차가 이제 가요. 저는 이제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이제 발을 뗍니다. 떼면은 자기가 막 가요. 이제 알아서 이제 앞에 이제 뭐 차가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전 지금 떼고 있어요. 지금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발을 떼고 있고 알아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쭉 가고 앞 차량이 정차하게 되면은 이 여유 공간 한 5m 정도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죠 앞에? 지금 차가 알아서 정차합니다. 똑똑해. 네, 똑똑해요. 그리고 요거 하나의 이제 뭐 단점이라고 단점이긴 하지만 조금 요거까지도 개발 단계가 아직 안 됐겠지만은 요거가 이제 차량이 앞 차량이 출발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악셀을 밟고 이제 제가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월 렌탈료 제가 이제 기본적인 차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48개월에 연간 주행거리 1만 킬로 기준으로 해서 선납금 30% 들어간 가격하고 그 다음에 초기자금 안 들어가는 무보증 금액하고 두 가지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 터보 모델이고요. 차량 금액은 2,175만원 차량으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선납금 들어간 가격은 25만원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자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 가격은 39만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림이 두 가지잖아요. 1.6 가솔린 모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기본 트림은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1795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요거는 선납금 30% 들어간 가격이 22만원대고요. 그 다음에 초기자금 안 들어가는 조건은 34만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 구간이 6월 말까지다 보니까 이번에 XM3라든지 타 차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차량들을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차량을 출고해야 되는 사람들만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법적으로 6월 말까지만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보면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하시죠, 형님. 자, 이상 스마트 레드카 김태용 차장. 황성 과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